이주환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효제도에 대한 얘기랑 실시계획을 비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동안 쭉 공부를 해오신 분들은 이해가 편하지만 공부를 안 해오신 분들은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법문 개정된 걸 읽어보고 그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88조 7항 9항까지의 다음을 같이 신설한다 해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 받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91조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했다면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에 대한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권한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7년 다음에 실효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은 달나라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좀 무슨 얘기지? 이런 느낌이 있고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특광시군이 자기들 지역의 선계획 후 개발을 해서 특광시군 내에 일정 개발된 지역을 시가지라고 해요. 그럼 이런 시가지에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그들이 써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죠. 이게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전기, 수도, 가스, 공원, 학교, 도로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도시관리계획, 이게 도시계획이죠.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고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땅이 이렇게 도로 옆에 있었는데 이 도로가 좁으니까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로 넓힌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나중에 얘는 수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토지 소유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묶여 있으면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결정고시가 됐으면 일단 시는 결정고시가 된 날로 일정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돼요. 2년 이내죠? 그럼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뭐냐? 급한 건 먼저 하고 안 급한 건 나중에 한다.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그런데 다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1단계는 먼저 하고 2단계는 나중에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우리 인생도 단계별 집행계획 다 세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집이 없지만 일단 1년 안에 어떻게 돈을 모으고 1단계, 2단계는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집을 살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급한 건 먼저 하고 안 급한 건 나중에 하자.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 이후로 누가 할 것인가. 즉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행자는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how? 실시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을 딱 세우게 되면 이러한 실시계획에 구체적인 얘기가 딱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실시계획, 그러면 이 도로는 어떻게 내고 사업시행기간은 언제까지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중앙분리대는 어떻게 만들고 가로수 조명은 어떻게 만든다. 이런 걸 쫙 다 세워요. 그 다음은 이 다음에 사업이 스타팅 돼서 엔딩 돼가지고 중공 떨어지면 도시계획설이 기능 발휘를 하겠죠. 문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 사업이 미집행돼요. 미집행이 계속 미집행해서 10년이 지나면 이때부터는 이제 20년 지나면 실효되는데 10년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효에 대해서 뭐 무슨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와요.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10년 지나면 매수가 나오고
토지 소유자가 이거는 해제해달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그 조문에 보면 실시계획이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됐어도 실시계획이 수립됐다면, 즉 어떻게 할지 구체적 계획이 나왔다면 이 10년 미집행돼도 그 소유자 보호 조치가 진행이 안 돼요. 자, 소유자 보호 조치가 뭐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10년 미집행 매수 청구, 해제 요구 이런 거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시계획이 나왔다면 안 된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게 여기까지 있던 법에서 개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양시에서 A가 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설 부지가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도로 부지가 돼서 기다리는데 10년 미집행 되면 얘는 이거 지목이 되니까 매수 청구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현재 도로가 확장되니까 기다리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건 이제 안 할 거면 해제해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실시계획이 딱 나오면 그거 안 되게 돼 있어. 이제 실시계획은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그럼 안양시가 어떻게 하느냐? 당장 실시계획에서 공사가 스타팅,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집행될 여력도 없으면서 그냥 실시계획을 딱 세워갖고서나 이거 실시계획 세웠으니까 너 미집행이라도 뭐 터치거리 하지 말고 있어. 꼼짝 마.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법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개정된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이 시행자 쪽에서 실시계획 세우고 공사를 스타팅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5년 딱 지나서 집행을 못 한다면 실시계획 나가리예요. 없어진 걸로 보면 얘는 이제 매수 청구나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해제 요구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실시계획 들어갔는데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이거 좀 어렵지만 경매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시계획은 딱 들어갔는데 예산이 없어 언제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나면 우리 못 들어가요.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겁낼 게 없죠. 5년 지나면 자동 실시계획 없어지는 거고. 그게 부담 느끼면 지자체는 돈을 들여서 할 거니까 단기적인 환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5년이 아니라 7년까지 봐주는 게 있다는 얘기죠. 7년은 뭐냐? 여기 있는 시행자 쪽에서 이 부지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매입하고 해가지고 3분의 2 권한이 있다면 요때는 몇 년까지 간다? 7년까지 간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두세 번 돌려보세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지목이 된 토지가 있는데 10년 미집행 됐어요. 매수 청구 하려니까 실시계획 없으면 매수 청구 하면 돼요. 그럼 매수 절차로 갑니다. 이 얘기 동영상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 다른 유튜브 동영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목이 된 토지 매수 청구로. 그런데 10년 미집행이 됐는데 딱 보니까 실시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수 청구가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 실시계획이 딱 써도 5년간 안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요? 실시계획 없어지니까 매수 청구나 해제 요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 경매 나올 때 도 아니면 뭐예요? 해제되든가. 해제되면 도로 옆이니까 괜찮잖아요. 아니면 수용되든가. 토성 나오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끌고 가는 게 제일 짜증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얘기, 10년 미집행 실효되는 얘기, 이걸 막기 위한 지자체의 꼼수, 실시계획인가, 이거를 차단하는 제도가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